성우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진업치는 사람, 뭐 유쾌한 사람, 아니면 평상시에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입체적으로 그런 사건을 마주한 상태에서도 유쾌하고 재치 넘치게 늘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보게 된 그런 윤정현이라는 인물이 그런 숙제를 좀 주게 된 어떤 캐릭터로서의 어떤 도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작품을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마이크가 수리 중인 것 같고 금방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모들, 지금 말씀해주신 연모들 영화 속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네. 아이고 정말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귀여운 아기 새도 있어요. 대답을 하셔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다음 질문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거 주민님께서 감독님께 말씀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동희 배우님을 정엽이라는 인물에 캐스팅을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입장이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동희, 저도 그냥 똑같은 그런 거고 그랬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 정엽이라는 인물은 제가 시나리오가 이제 구성할 때부터 어떤 관객의 시점으로 따라가길 원했거든요. 정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관객이 같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따라가길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좀 변해가는 이야기고 다양한 캐릭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몇 명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동희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응답하라의 그 캐릭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곳곳에 연기하신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건넸었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너무나 이 역할에 대해서, 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초반에 아이들하고의 어떤 조금은 좀 가벼운 분위기의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 워낙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어떤 그런 작품들에서 초반에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주저할 것도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두 아이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엽이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겪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변화 포인트 같은 것들이 연기를 잘 해주셔서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브런치 작가님 송오브 루시아라는 분께서 유선 배우님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엄마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지숙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남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는 굉장히 세상 다정다감한 엄마예요. 따뜻한 엄마고.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는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내 자식은 굉장히 다 지금정성을 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사실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정말 연약한 아이를 좀 부모로서 풀어주지 못하고 정말 유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다 표출하는 것, 그게 정말 너무 악하고 너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숙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 나는 과연 좋은 어른인가, 내 주변의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보호받고 자라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역할을 좀 집중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만 언뜻 들어도 사실 이거는 연기의 차원을 넘어서 약간 이 캐릭터를 맡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제 엄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니까 또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 환경과 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좀 더 상기시켜주고 싶었고, 무책임하게 정말 부모가 됐다고 해서 정말 그걸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함부로 하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더 사라지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또 제도적으로 혹은 관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다 같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엄마여서 어쩌면 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촬영하는 그 과정은 엄마이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완전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심은 쉬웠으나 과정은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영화 보시고 같이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마 장규성 감독님께서도 이 캐릭터가 유선민 배우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되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 연기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기꺼이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어떤 영화 전체를 보시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너무 그냥 아까도 잠깐 직대에서 제가 봤는데 그냥 고마울 따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배우시죠. 갑자기 제 옆에 계신 세 분 모두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정정할게요. 대단한 두 분과 안 대단한 한 분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독님께 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영화를 실화를 소재로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허락도 구해야 되고, 감독님으로서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마음을 잡는 과정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진 않죠. 네, 쉽지는 않았고, 그동안 제가 전작들이 100% 픽션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다가가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어떤 이야기한 모티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다룬 영화는 아니에요. 그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안 벌어지겠지. 우리가 이 정도 분노하고 그래서 법률도 좀 바뀌었잖아. 이제 안 벌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만 해도 그렇고 저 영화 찍을 때도 이런 뉴스가 또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를 상대로 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와 영화 촬영을 했었고, 배우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어떤 그 사건 중심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전작들의 어떤 드라마가 좀 강한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모티브는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과연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른들한테 이 사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화에 대해서. 저도 그 포인트 때문에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 관객분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블루버님이 해주신 올커라는 블루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이 영화의 한 축이 어린이 배우님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네, 그분들이 되게 힘든 역할을 하셔야 돼가지고 현장에서도 그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분께.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제가 말을 하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리액션 좀 그리고 당연히 아역들을 제가 처음으로 아역들하고 영화를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선생님 공들하는 영화 때 5명의 아이들하고 했었고, 또 여선생 여제자라는 영화에서 지금은 뭐 이제 성인 연기자였지만 이세영이라는 배우랑도 해봤었고, 또 이장과 운수라는 영화에서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아역들하고도 해봤었고, 그래서 아역들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부담은 없었는데, 단 이번에는 소재가 좀 다르잖아요. 소재 자체가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아이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연기자이기 전에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제 아이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나는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너무 막 마음속에 왜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서운해해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영화 현장에 와서 그 어려운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연기잖아요. 이해를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해도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죠. 그 아이들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순서에서 금방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늘 이제 심리치료사분이랑 중간중간 체크를 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근데 뭐 다행히 아이들은 너무 밝아서 늘 정상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쪽에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이 두 배우님들도 너무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죠. 그러니까 같이 잘 장난쳐주고, 또 아이들하고 극 중에서는 친할 수가 없는 사이인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식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들하고 상대해 주시고, 저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조금 안도의 숨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하나 더 천만다행인 건 이 두 아이들이 원래 친분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시작부터 그냥 남매로서 그 사이가 너무 그냥 굳이 둘 사이에 친분을 쌓을 시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친해서 오히려 레디 슛 하기 전까지도 막 툭툭툭 장난치고 까르까르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서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작가 질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건의 모티브가 된 어떤 그 분들한테는 영상 허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건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함께 연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그 놀라운 몰입력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몰입이 빠져나갔을 때 그 놀라운 산만함에 놀라운 금치 못하는 저 배우들을 보면서 저 경지에 오르려면 다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초심을 찾아서 돌아가야겠구나, 동심을 찾아서 그래야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이지만 정말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일을 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중압감과 그런 힘든 것들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해소하고 좀 많이 좀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명빈 선생님과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살짝 먼저 여쭤보고 포스트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필요해요. 해주세요. 이 영화를 제가 이제 미리 어떤 영화인지 살짝 느낌을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좀 바꿔주려면 되게 고칠 게 많구나 그런 유성 배우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어른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문제를 알아도 부모는 자식은 부모 소관이지 이런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정법의 어떤 한계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세 분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던 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윤정엽이라는 인물이 이 아이들을 만나서 하는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윤정엽이라는 인물의 그 마음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뭐 이렇게 가끔 마음에 없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그런 약속들을 하지만 어린이들한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물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범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 마음속에 있지만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삶에 어떤 몰두하게 되면 자꾸 이제 좀 잊어버리고 잊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인물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하고 같이 한 번쯤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는 어른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뒀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무섭게 폭행을 당하고 제일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요. 경찰서를 찾아가면 복지관으로 연락이 가죠. 근데 복지관에서 그 아이의 가정을 방문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주세요. 아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회의를 느끼고 그 복지사가 이제 사표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국중에서도 나와요. 정말 우리 집 애나 잘 키우자. 그러니까 너무나 방관하고 있고 무관심한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의 그 관심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다 어른의 문제구나. 우리가 다 바꿔 나가야 되겠구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발화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미리 또 저희와 많이 대화 나누셨으니까 영화 혹시 좋게 보셨다면 주변에 좀 목소리를 많이 높이셔서 저희 영화가 내고자 하는 이 목소리가 좀 많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이제 이런 거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영화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이런 사건을 접한 한 인물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정엽이라는 인물은 제 영화적인 판타지죠. 실제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영화적으로 판타지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원하는 꿈을 해줘라 제발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해야 되는 용기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를 했고요. 그건 이제 제 어떤 그 마음의 표현인 거고 이 영화를 하면서 조금 이런 건 정말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은 친권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아이는 다시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친권자한테로. 남이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괴가 되고 부모도 떨어질 때 그거조차가 좀 범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가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어서 격리시키거든요.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옛날부터 조금만 뭐 어떻게 아무리 부모라도 뭐 어떻게 하면 바로 격리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더욱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맞히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왠지 이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를 본 우리들이 더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두 배우님께 이거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연기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거든요. 두 배우분께 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어른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새끼손가락을 드시고 배우님께서 약속을 지키자고 얘기해 주시면 같이 그런 어른이 되는 걸로. 여러분 약속을 지킵시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약속 하셨고요. 네, 저는 이렇게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약자들을 돌보는 게. 왜 아이도 연약하지만 또 노인이 돼서 나이를 먹어도 연약해지잖아요. 그 약자들을 돌보는 건 우리 중간에 있는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책임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듬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제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세 아이의 아버님이셔서 그런가 이제 만드는 영화다 보면 이게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 되는 그런 영화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감독님 영화에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드신 이유 좀 여쭤보려고. 그냥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저도 아직도 아이 같은데 뭐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하고 별 다른 게 없고 단지 시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시간이 물리적인 건가? 흘러서 그것만 좀 지났을 뿐이지 나는 그냥 외모만 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고 어른이 곧 아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너무 지금도 좋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좀 이제 강원도 이제 산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요. 모든 기억들이 뭐 물질적인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좋고 그걸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쟁도 해야 되고 뭐 또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 뭐 이러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걸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끌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그 시대가 제일 중요한 존재다.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우리도 돌아가서 같이 친구 같은 입장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영화기도 전반에 많이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그런 괴는 같이 하고 있는 거죠.